자, 면목구 1학년 통합과학 C 시간에 나눠준 문제 프린트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풀이를 올려봅니다. 자, 먼저 9페이지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이다. 자, 문제에서 가와 나는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다 라고 주었으니까 일단 가와 나부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과 산소로 합성하면서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요 가와 같은 경우는 광합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요 과정이 세포호흡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 이화의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물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제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그 물질 대사를 물질이 합성하는 동화와 이화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인 광합성, 그리고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 이 과정 중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항상 동반되는데 동화작용은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는 거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나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보기로 가보면 기억, 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건 세포호흡이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니은 나는 세포호흡이다. 아까 니은은 나는 세포호흡이라고 아까 알아냈고, 그 다음 디귿 나의 결과 포도당이 산화된다. 포도당의 산화는 딱히 우리가 배우진 않았고 아직 화학 시간에도 배우진 않았는데 산소와 반응하는 걸 산화라고 해요. 그런데 뭐 지금 시험 범위에서는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포도당이 산화된다는 것이 이 세포호흡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6번. 그림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생체 촉매인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 하나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과 니은, 여기 그래프 점선인 기억과 실선인 니은이 생체 촉매인 효소인 카탈레이스가 있고 없고 있을 때 중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부터 찾아보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이 니은의 경우가 효소가 있을 때, 그리고 요 기억이 효소가 없을 때 있는 그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불렀었고 반응물이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는 요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부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가 없을 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이 과산화수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요 에너지에서 이 점선이 가지는 꼭대기까지 요 A가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고 요 B가 바로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여기서 C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랑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자,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B가 됩니다. 그래서 효소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 물질 대사에서 각각 그 특유의 그 반응물과의 반응을 하는 애들이었잖아. 그래서 그 효소들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카탈레이스에 대한 실험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아까 얘기했던 과산화수소수의 분해 반응이에요. 감자즙을 이용한 효소 반응. 이거 교과서에서는 간이랑 감자즙 둘 다 있었는데 이 감자즙이나 간에는 우리 과산화수소수를 분해하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카탈레이스
라는 효소가 있고 이게 거의 모든 세포에 있지만 감자랑 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실험을 통해서 봤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험을 읽어보면 삼각 플라스크 ABC에 표와 같이 물질을 넣은 다음에 고무풍선을 끼웠대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부피 변화를 관찰을 했는데 ABC에서 A는 감자즙을 안 넣고 증류수만, 그리고 B는 감자즙을 3, 증류수를 7, C는 감자즙만 10 넣고 증류수를 안 넣었어요. 여기 보면 감자즙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카탈레이스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관찰 결과 이렇게 감자즙의 농도가 높아지는 A, B, C, C의 경우가 고무풍선이 가장 많이 부풀어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무풍선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은 카탈레이스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무엇을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산소를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고무풍선 안에는 산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억, 감자즙에 카탈레이스가 있다. 카탈레이스가 있죠. 그 다음 니은, 과산화수소의 분해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많이 일어났다. 분해가 C에서 더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 것은 효소 반응 결과 산소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산소가 생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그림은 어떤 효소 세제의 성분표를 나타낸 것이다. 효소 세제는 세제 안에 여러 가지 효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때를 잘 지을 수 있는 세제로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효소 세제 안에 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라던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거고, 기억을 보면 단백질 분해 요소의 주성분 단백질이다. 이거는 우리 저번 시험 범위에서도 나왔던 건데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단백질 공부할 때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지방을 분해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지방 분해 효소의 역할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이 효소 세제에는 탄소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탄산수소 나트륨뿐만 아니라 얘들아 여기 단백질 자체가 탄소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백질이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여기 효소들도 다 탄소화합물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에서 13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인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정보가 전달되는 유전자 발현 과정을 담은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표는 사람의 세포에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번역과 전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사와 번역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 전반적인 이론을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DNA의 정보가 우리의 형질로, 우리의 뭐 머리카락 색깔이라던가 피부색이라던가 뭐 혈액형이라던가 이러한 형질로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한다. 근데 DNA는 이렇게 핵 속에 DN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은 요 세포질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가 여기까지 전달되려면 이 DNA 자체는 핵 속에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DNA의 정보를 담은 분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 분자가 바로 뭐였어요? 이렇게 단일 가닥인 RNA였죠. 그래서 DNA에서 RNA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사 과정이 핵 속에서 일어났었고, 이 RNA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번역이라고 하고, 세포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DNA에서 RNA로 정보가 전달될 때는 염기에서 우리 당, 인산, 염기의 염기 A, G, C, T에서 똑같이 RNA 또한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A, G, C, U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염기에서 염기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전사라는 이름을 쓰지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이었잖아, 기본 단위가. 그래서 이거는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전사 과정에서는 그 주형 가닥에 대해서 상보적인 RNA를 만든다라는 점이 이제 특이한 애들이었고, 그때 T와 U가 다르게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테니 일단 여기부터 9번부터 해봅시다. 자, 과정 1, 2가 전사와 번역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 2번의 특징을 보면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 이거는 전사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죠. 따라서 나머지 1번은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겠어요. 자, 2는 번역이다. 틀린 설명. 그 다음 니은 1이 2보다 먼저 일어난다. 자, 순서는 전사가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틀린 설명.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리보솜, 아까도 리보솜이라고 얘기했네. 우리 라이보솜이라고 배웠었죠? 같은 말이에요. 라이보솜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은 번역에 대한 설명이 맞겠죠. 따라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림은 DNA의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까 우리 전체적인 거 얘기하면서 RNA의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번역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 다음 기억. DNA에 3염기 조합이 있다. 우리 RNA나 DNA의 염기가 아미노산을 결정을 할 때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결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DNA에서의 그 3개씩의 조합을 3염기 조합이라고 불렀었고, RN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코돈이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 니은 RNA 또한 핵산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당, 인산, 염기의 조합인데 당의 종류와 염기의 종류가 조금 달랐을 뿐이었어요. 자, 디귿 가이에서 번역이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다음은 사람에게서 다양한 눈동자의 색깔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이거 멜라닌 색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유전자 A로부터 멜라닌 합성 요소가 생성된다. 얘들아, 효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백질이라고 했죠. 즉 유전자 A가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사 번역을 거쳐서 효소가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 나는 이 효소가 멜라닌을 합성을 하는 거야. 이 효소가 멜라닌을 합성을 하는 과정은 우리 앞서서 배웠던 여러 가지 물질 대사 중에 이제 하나의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 멜라닌의 양에 따라 다양한 눈동자의 색깔이 나타난다. 멜라닌의 그 색소에 따라서 눈동자가 더 검었거나 아니면 좀 밝거나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기억, 핵에 A가 있다. 유전자는 DNA에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이 A에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효소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디귿, 기억은 번역이다. 이걸 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번역 과정은 뭐였냐면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과정으로서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멜라닌을 만드는 그 전구체, 다른 물질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번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뭔가 단백질 합성과 연관지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라이보솜에서 염기를 읽어서 만드는 게 번역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그림은 유전 정보 흐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DNA 이중나선 가닥 1과 2로 나타냈고요. 이걸 가지고 전사일을 해서 RNA 한 가닥을 만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사라는 건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전달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DNA가 뿅 없어지는 게 아니라 DNA는 그대로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약간 복사하는 느낌이야. 근데 우리가 흔히 복사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만드는 거지만 이 전사는 전사에 사용되는 가닥에 대해서 상보적인 염기쌍을 만드는 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가닥 1과 2가 있는데 이걸 해볼까요? 여기 DNA에 뭐 A, G, C, C, T, T, C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DNA 이중나선이니까 T, C, G, G, A, A, G 뭐 이런 식으로 DNA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주형 가닥이 요거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DNA를 만든다. 즉 얘를 전사에 사용되는 가닥이다. 가닥. 이걸 우리가 주형이라고 불렀었지? 자, 이 가닥을 가지고 RNA를 합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가닥에 대해서 상보적인 RNA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보적인 염기쌍을 얘기를 할 때 원래는 아데닌에 대해서 DNA에서는 타이민이 있었지만 아데닌에 대해서는 유라실이 상보적인 염기쌍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T, G, C는 A, G, C, G 이런 식으로 상보적인 염기쌍이 있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지. 자, 그래서 요 RNA의 U만 잘 헷갈리지 않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DNA의 주형에 A가 있어요. 그러면 RNA에서는 이에 대한 상보쌍이 U이기 때문에 U가 만들어지고 G에 대해서는 C, C에 대해서는 G, C에 대해서는 G, 그 다음에 T에 대해서는 그대로 A, A, G 해서 이렇게 RNA 가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시 가보면 자, 가닥 1과 2가 있고요. RNA를 만들었는데 이 RNA의 맨 처음 A를 보니까 T에 대한 상보쌍이야. 그래서 주형 가닥은 그냥 가닥 1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의 기역 부분에 대한 염기서열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닥 1에 대해서 상보적인 염기쌍을 써보면 A, G, A가 된다. 그래서 1번이 전사에 이용된 게 맞는 설명이고요. 기억의 염기서열은 AGA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 그 다음에 코도는 RNA의 염기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그 염기 3개씩을 일컫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주면 12개가 아니라 4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된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단백질 단위체이다. 아미노산이다. 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을 주어줬다는 건 아무래도 주형 가닥을, 전사에 이용된 가닥을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는 RNA를 보면 되지. RNA에 처음에 AUG가 있다. 그러면 이 AUG의 상보적인 염기쌍을 갖는 게 바로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DNA의 기역 가닥은 똑같이 A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기역이 아니라 니은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요 앞에 서열도 한번 써볼까요? A에 대해서 상보적인 DNA는 타이민, U에 대해서는 A, 그 다음에 G에 대해서는 C.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문제를 보면 기억, 핵에서 전사가 일어난다. 전사는 핵에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DNA가 핵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고요. A와 B를 지정하는 코돈. 자, A와 B를 지정하는 코돈은 요 염기서열을 보면 돼. 전사에 사용되는 니은의 TAC하고 ATG잖아요. 그럼 딱 봐도 서열이 다르지. 그래서 코돈이 이거를 내려서 써봐도 돼. 우리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이 니은이 전사에 사용됐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코돈을 써보면 U에 대해서 원래는 DNA에서는 타이밍이 있지만 RNA에서는 U가 있고요. 그다음 A, C이기 때문에 얘는 코돈이 다르죠. 그래서 틀린 보기. DNA 가닥 기역과 니은 중에 전사에 이용된 것은 기역이다. 맞는 설명이 아니죠. 니은이 전사에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답은 기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그림은 사람의 유전 정보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유라실, 아데닌, 타이민 중 하나이다. 이걸 우리가 퍼즐처럼 끼워 맞춰야 돼요. 자, 기역하고 니은을 보니까 상보적인 염기쌍인 것을 이 DNA 사슬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디귿은 DNA에는 없고 RNA에만 우리가 있잖아. 그래서 AUT 중에서 RNA에만 있는 유라실이 바로 이 디귿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여기 니은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역과 니은을 알아보려면 주형 가닥을 찾으면 돼요. 전사에 사용된 가닥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가 G니까 여기에 상보적인 요 아래 가닥이 전사에 사용된 주형 가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상보적인 염기쌍인 A가 니은이 됨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전사에 사용된 주형 가닥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저번에 이게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는데 RNA가 주형 가닥에 대해서 상보적이기 때문에 DNA에서 전사에 사용되지 않은 요 가닥 전사에 사용 안 된 요 가닥과는 U하고 T를 제외하고선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DNA 자체는 이중나선이 원래 상보적인 염기쌍으로 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사에 사용되지 않은 가닥은 당연히 전사에 사용된 가닥과 상보적인 염기쌍을 이루고 있지. 그래서 RNA, 전사된 RNA와 타이민 유라시를 제외하고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G가 있으니까 얘가 주형이 아닌 다른 가닥이겠구나. 똑같으니까. 그리고 U가 여기 있으니까 U 대신 T가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 이거는 조금 더 숙달이 되면 이런 식으로 빨리 풀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자, 기억. 세포의 핵에는 DNA가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기억은 타이민이다. 아까 기억은 타이민인 거 우리가 알았고요. RNA 염기 1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염기 3개가 지정을 하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번역과 전사 중 하나래. 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번역이지요. 그 다음 A는 단백질의 단위체이다. 아미노산이지요. 그리고 여기 기억. RNA에서 이렇게 3개씩 끊는 걸 우리가 코돈이라고 불렀었고. 자, 기억을 보자. 가는 번역이다. 맞는 설명. 기억은 코돈이다. 맞는 설명. A를 지정하는 RNA의 염기 서열은 HG이다. 이건 우리가 한번 이 RNA로 전사를 해보면 돼요. 우리 앞에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얘가 그 AGG, GCU 이런 식으로 RNA 서열이 있을 때 이것과 같은 요 서열이 전사에 사용되지 않은 서열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T만 U로 바꿔서 CC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RNA가 AGG니까 AGG로 시작하니까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 얘가 전사에 사용이 됐구나. 그래서 여기에 상보적인 애들을 써줘도 되고 둘 다 상관은 없지만 문제를 풀면서 요령이 생기면 좀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A를 지정하는 RNA 염기 서열은 AGG가 아니라 UCC가 되겠지요. 틀린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코돈표 있었는데 선생님 외우지 말라 그랬었죠. 그냥 코돈이라는 게 있다. 코돈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었지. 자, DNA에서 가에 해당되는 게 바로 RN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에 이렇게 흐름이 있고, 자, DNA의 서열과 RNA의 서열을 보면서 우리가 일단 주형 가닥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전사에 사용된 가닥은 RNA의 상보적인 가닥, 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걸 토대로 빈칸을 모두 채울 수 있어. 일단 기억하고 니은만 우리가 알면 되지만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한번 재미삼아 다 채워봅시다. 자, 여기 DNA의 위에 가닥이 전사에 사용이 된다고 했었어. 왜냐하면 RNA의 상보적인 애들이니까. 자, 그럼 UAC에 대해서 상보적인 염기쌍을 한번 써보면 U에 대해서는 A, A에 대해서는 T, C에 대해서는 G 이런 식으로 기억에 대한 염기 서열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마저 써볼까? 여기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면 밑에 가닥은 RNA랑 서열이 똑같다고 했잖아. 요것만 다르고 T랑 U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TCC에 대한 것은 T만 U로 바꿔서 CC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럼 니은에 대한 아미노산은 UCC에 대한 코돈 UCC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찾으면 되니까 A가 되겠네요. 자, 기억, 가는 RNA 맞는 설명. 기억의 염기서열 ATG니까 틀린 설명.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은 A 맞는 설명.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면 RNA의 서열이 A, U, G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요 가닥이 상보적인 염기쌍이니까 전사에 사용이 됐다. 그럼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는 이 위에 가닥에 대한 상보적인 걸 써도 되고 아래 가닥에 대해서 T만 U로 바꿔서 이렇게 써줘도 된다. 그러면 기억의 염기조합은 코돈이다. 코돈은 우리가 RNA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3용기 조합이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의 염기서열은 UCU 맞는 설명이 되겠죠. 여기 아까 찾은 거지? 그 다음에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리보솜 라이보솜에서 일어나는 거 맞는 설명이지요.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한 아미노를 나타냈대. 자, 그럼 여기서 RNA의 서열을 보고 그 전사에 사용된 가닥 찾아보면 GCA에 대해서 상보적인 얘가 우리의 주형 전사에 사용된 가닥이 되겠죠. 그러면 가하고 나를 차례대로 채워보면 가 같은 경우는 DNA 상보적인 염기쌍 그대로 채워주면 GACTC 가 되겠고 이 RNA의 나 서열 같은 경우에는 요 주형 가닥의 상보적인 UUG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기로 가보면 가에서 구한인의 수는 하나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나에서 TTG다. RNA이기 때문에 T가 아니라 U로 써줘야 되겠죠. 틀린 보기. 디귿 니은은 D다. 우리 니은은 여기 보면 코돈을 이렇게 끊어주면 CUG잖아요. CUG를 여기서 찾아보면 DG.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공부하고 그거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해결하고 해서 모두들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